중국과 북한은 범죄단체 사마패 등과 커넥션이 중요한 국책 사업이며 그들의 상품은 마약과 장기매매이다. 2010년쯤 원빈과 고 김세로냥 주연의 영화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장기적출을 소재로 삼은 아저씨가 히트한 뒤 서울시의 노숙자들이 사라지고 그들은 헬리콥터라는 사냥개들에게 장기매매를 당하고 주민등록증을 뺏긴 후 중국인들의 인육 파티와 위장 간첩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의 도시괴담처럼 떠돌았다. 설마 하던 2012년 오원춘 사건이 터졌고 살인의 잔혹성과 도시괴담 실상이 인터넷 누리꾼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냥 퍼졌다. 그리고 나온 영화 공모자들 장기매매의 잔혹성의 1000분의 1000분의 1도 담지 못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질 정도로 사회적 공포 분위기는 커졌고 정부는 의심을 가진 이들을 음모론자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였다. 그리고 2025년 중국의 네티즌들은 24년도 후반부터 텅 빈 유령 마을들,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의문의 남자들, 무더기로 발견되는 중국인들의 신분증들로 그들이 장기 매매를 당했다 주장하였다. 9월 3일 시진핑의 은밀한 대화가 방송되자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문을 닫았을 때 동남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봉쇄가 시작됐다. 인간이 감금되고 팔리고 노동에 내몰린 지옥의 봉쇄였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있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호받아야 한다. 가족과 국가로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회는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걸어다니는 돈덩어리, 장기매매로 재산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커넥션이 되어버린 기득권의 안보의식이 더 문제다.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세대, 해외에서 일해보자. 월 1000만 원, 숙식 제공. SNS와 구직 사이트에는 그런 광고가 넘쳤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향한 곳은 캄보디아의 리조트 도시, 미얀마의 카지노 구역, 라오스의 국경지대였다.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됐다. 휴대폰은 뺏기고 감시와 폭행이 시작됐다. 도망치면 죽는다는 협박, 저항하면 전기 충격. 그곳은 일자리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들은 직원이 아니라 팔린 인간이었다. 2020년 이후 중국 내 단속을 피해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했다. 그들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거대한 콤파운드를 세웠다. 겉으로는 리조트, 안으로는 감금소. 세계 언론은 이곳을 현대판 노예수 용소라고 불렀다.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후 꾸준히 증가, 2023년 이후엔 수백 건이 넘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돈을 벌러 갔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2020에서 2022년 피해자 가족들이 외교부와 대사관에 연락했다. 아들이 감금됐어요. 딸이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현지 수사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계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다. 구조 요청은 묵살되고 뇌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사관은 법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었고 현지 협조 없이는 직접 구출이 불가능했다. 결국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이 납치됐는데도 말이다. 2023년 윤석열 정권 NGO 단체와 한국 경찰이 협력해 일부 피해자를 구조했다. 살아 돌아온 이들은 입을 모았다. 우리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 갇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25년 1년 만에 800명이 넘는 실종 신고가 폭등했다. 1000명이 넘게 구조를 기다리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취재한 기자들에 의해 방송되자 국민 여론은 붕괴를 했고 실종자와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한 생존자는 구조 후 대사관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호가 아닌 출국 보류 조치로 현지에 남게 되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붙잡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살고 싶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를 살리지 못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외교관은 10명 남짓. 한 해 수백 건의 구조 요청이 밀려왔다. 인력도 예산도 권한도 부족했다. 현지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사관은 서류만 보낼 수 있다. 가족들은 국가가 외면했다. 고 말하지만 실상은 국가의 무력함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외교는 왜 그토록 느렸을까? 미국, 태국, 베트남 등은 합동작전으로 수천 명을 구출했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TF를 만들고 대응을 강화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사라진 뒤였다. 2025년 현재 공식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수백 명 이상, 실종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10월 16일 캄보디아에 납치된 젊은이들의 구조를 바란다는 대한민국의 요청에
캄보디아는 자국민 교육이나 잘 시켜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 하다하다 캄보디아한테까지 우롱받는 정부다. 10월 18일 미국의 개입으로 범죄 소탕 작전을 펼치려 하자 유유히 가방 싸들고 라오스로 차를 타고 도망가는 범죄자들을 생중계로 보는 분통 터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0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청년들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며 여러 매체에 무용담을 늘어놓더니 범죄자 3명 구출했대. 현지인들이 회방만 놓고 정치쇼만 하고 가더라라고 분통을 터트려도 범죄당은 범죄인을 구출하는 게 당연지사인 듯 엿을 날려주셨다. 뭔 창의적인 코미디를 이리도 진지하게 똥볼을 차는지. 나날이 우라통만 터트리는 더불어 딴나라당이다.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세금을 낸다. 그런데 그 국가는 국민이 죽어갈 때 어디에 있었는가? 캄보디아의 지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감금되어 있고 누군가는 탈출을 꿈꾸며 벽에 이름을 새긴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친구일 수도 내 자식일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장기매매와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비교적 풍부한 농약이나 불량식품이 없는 안전한 먹거리로 성장했고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충분히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 건강하고 여권이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인신매매범은 인당 1,000에서 1,500만 원에 한국인을 구입한다고 한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한국의 법이 범죄자에게 처벌권이 낮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여행간 수천 명의 실종자들과 현 대한민국에서도 등교길에 어린이들 납치 사건, 인신매매로 일어나는 장기매매와 경기지역 중국인들의 인육 파티와 인육 캡슐 등 상상도 못한 전세계 지옥이 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대대적인 조사와 범죄자 소탕작전이 필요하며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들의 누리는 혜택 4대 보험 및 대출집과 토지매매, 선거권, 주민등록증을 다 박탈해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 인신매매 피해 신고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00404 오공주 뉴스는 묻는다.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공주 상식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